뭐 너네가 뭐 같이 학원 수업하면서 제일 예쁜 애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키링으로 만족해요.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그쵸. 원래 키링을 다 주려고 했거든 그냥. 근데 다 주면 이게 이게 불공평하죠. 애착이 안 생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냥 뽑기 항목에 넣어버렸어. 애착이 생겨요. 왜 자꾸 아 진짜 예상도 못했다. 하필 저희 저 뒤에 주의를 못 받는 거예요. 당시야 언제 올래요? 오늘 마치고 갈 때 태경이랑 따로 얘기 잘 하시고. 자, 이렇게 봤을 때 ABC의 대소비교 확인하는 구도입니다. 자, 함수값 항상 양수고 증가하고 있고 F2'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 얘기한다. 그쵸? 자, 아래로 볼록해서 어쨌든 증가하는 부분만 나타낼 거니까 우리가 fx 그래프를 0에서 10까지 표현한다 치면 일반화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지 않을까. 자, 느낌상 지금 여기에서 수열의 합으로 표현된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의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 내가 적분을 봤을 때 전체 정적분 하고자 하는 구간은 0에서 10까지가 되고, 그럼 얘는 곡선의 면적을 나타내는 게 확정적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자, 얘는 지금 몇 개입니까? 함수값 10개입니다. 그럼 구간을 총 몇 등분하자는 얘기가 되고, 그치, 10등분, 10등분하자는 얘기가 되고, 그럼 함수값은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며 가로 길이인 1은 생략된 구도인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지금 10등분을 하게 되면서 자, 이렇게 넓이를 표현한 건데, 10등분을 했을 때 지금 1부터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함수값 1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노란색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함수값에서 생기는 직사각형 모양 또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어느 쪽 리만 합이 됩니까? 네. 오른쪽 리만 합의 개념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라는 값에서 얘는 지금 K는 1부터 20까지니까 몇 조각의 느낌이 들고? 20조각. 그래서 정역이 절반으로 나뉜 거죠. 그치. 여기 K가 1에서부터 20까지 가게 된다 치면 정역은 어쨌든 몇 분의 몇에서 출발하니까 2분의 1에서 출발할 거고, 그러면 이 사각형의 가로기는 몇 분의 몇이 돼야 돼요? 2분의 1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2분의 1은 사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걸로? 그치. 안에 있는 걸로 취급하면서 자, 이게 가로 길이가 되고 함수값이 무슨 길이가 되는? 그치. 세로 길이가 되니까 이렇게 좀 더 세세한 조각이 되겠죠.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세세한 조각이랑 연두색 조각의 넓이를 비교했을 때, 자, 노란색들이 크다 아니면 파란색들이 크다? 사람들이 작다. 그치, 파란색이 작다. 왜 크다를 물어봤는데 작다로 대답을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자, 그래서 A가 B보다는 크다는 구도는 확인이 되고, 그러면 가장 작은 면적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될 거니까 마지막에 누가 간다? C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쵸? 자,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넓이 파트가 나오는데, 넓이의 447쪽의 첫 번째 페이지에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쵸? 자, 넘어가서 Y축 적분으로 갈게요. 근데 우리 Y축 적분도 사실 했어. Y축 적분도 수투할 때 여러분들한테 쌤이 조금 살짝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자, 정리를 해봅시다. Y축 적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X축 적분에 대한 구분 구적을 다시 한번 짧게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fx가 지금 부호가 변화하는 상태로 나타나 있을 때 A에서 지금 여기 B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였던 이유가 이제 이 함수 fx를 다 더하는 개념이었는데, 자, 지금 이 dx가 아주 작은 가로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함수값이 결국에는 이 세로 길이를 모은다라는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그럼 이 함수값이 지금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대로 여기 있는 이 플러스의 함수값, 양수인 함수값이 세로 길이가 되는 거라서 적분 방향도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이 세로 길이도 전부 다 양의 함수값들로, 양의 넓이로 구성되기 때문에 얘는 면적이
양수로 드러나는 구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거든. 이 함수식 fx는 사실 y는 fx로 표현된 거니까 이 함수값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점에 대응되는 누구의 길이냐면 y좌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좌표가 양수인 것들을 적분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얘는 a에서 b까지의 y에 대한 이 길이들을 x축 방향으로 적분한다라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러한 길이들을 적분할 때 항상 적분하는 축과 수직한 형태들을 정적분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쌤, 제가 창의사고력을 공부하면서 얘를 비스듬하게 이런 비스듬한 선들의 모임으로 적분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가능은 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 방향이랑 무슨 직하게? 수직하게 적분하는 축을 만들어야 되고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만드는 개념이라서.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식의 구도를 y는 fx 이런 걸 쓸 수가 있을까? 없겠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적분할 때 내가 적분하는 방향과 수직한 성분들의 합들을 가지고 모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y축 적분은 어떻게 될지 우리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우리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면 첫 번째, 얘는 함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치? 근데 음함수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구간을 적절히 나누면 함수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쌤이 만약에 이 y는 a라는 지점부터 y는 b라는 지점까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적분하고 싶으면 일단 적분의 식을 생각하기 전에 원래라면 이렇게 구분구적을 생각하는 게 맞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가로 길이는 y의 변화량이니까 무슨 y로 표현되는 게 맞고? 델타 y로 표현되는 게 맞고, 그럼 요 길이는 이 각각의 점에 누구 좌표에서 길이가 정해질까? x 좌표에서 길이가 정해지니까 x를 델타, x 곱하기 델타 y를 적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인테그랄을 보내게 되면 이 델타 y가 무슨 y가 되겠어요? dy 가 되는 거고, 여기는 x 좌표가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런데 얘가 적분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인데 a에서 b로 적어야 양의 방향일까? b에서 a로 적어야 양의 방향일까? B에서 애매한데. 왜 애매한데? 자, 작은 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큰 방향으로 가야 양의 방향이잖아. 그렇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야 되니까 a에서 b까지의 dy로 가는 거죠. 근데 x를 y에 대해서 적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x좌표를 y라는 변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함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x가 분명히 어떤 y에 대한 함수 gy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럼 얘가 결국 정적분의 표현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gy 뭐가 되겠다? dy가 되겠다. 그러면 쌤이 이제 우리가 부호 판정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y축을 둘러싸인 함수가 요래요래 그려진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다고 해보죠. 자, 지금 y축과 둘러싸인 요 면적은 s, 요 면적은 t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요 함수식은 x는 gy라고 두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자 그대로 지금 gy dy 하면 플러스 t 마이너스 t 플러스 t 그쵸. 그 다음에 인테그랄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gy dy라고 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s가 될 것이고, 그럼 인테그랄의 c에서 a까지 gy dy를 계산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t 플러스 s 되는 거 알겠어요? 적분 방향이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음의 방향이고, 그치? 그럼 얘들의 함수값의 부호를 바꿔서 불러줘야 되니까 gy는 지금 요 영역에서는 양의 x좌표들이라서 부호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얘는 음의 x좌표들이라서 플러스 s로 바뀐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엄청 편해지지 않을까? 뭐라고? 예를 들어서 나의 무리함수가 여기에 1,1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요 함수식이 y는 루트에 x-1 플러스 1 이런 구도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자, 이 함수를 지금 우리가 y는 1부터 여기 y는 예를 들어서 냠쩝쩝 3까지 둘러싸인 면적이 궁금하대. 자, 예전에는 우리가 무리함수 적분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막 역함수 찾아가지고 지지고 볶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얘 무슨 축 적분하면 될까?
y축 적분. 인테그랄해.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1에서 3까지. 그치? 그럼 이 식을 y는이 아니라 누구는 하고 정리하면 됩니까? x는. 그럼 넘어가면 y-1이 루트 2의 x-1이고 그 y-1의 전체 제곱이 x-1이고 뭐야? x는 그러면 y-1의 제곱 플러스 얼마니까? 1이 되는 구도니까 이거 적분하는 식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사상이지 않을까? 컷! 몇 분의 몇에? 3분의 1에 y-1에 3승 플러스 y 플러스 c가 아니라 미쳤나봐. 부정적분이 아니죠. 드르륵 얼마부터 얼마까지? 1에서 그치 3까지. 3 집어넣으면 3분의 8. 1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빠질 거 없고 플러스에 3 빼기 1이니까 그대로 2가 되면서 요 면적을 이제 3분의 14라고 둘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해보냐면 y축 적분 한번 해보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자, lnx 그래프랑 마이너스 lnx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건 사이닉스. 이 그래프에서 여기에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어 볼게요. 요 면적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면적 한번 설명해 줘야 되나? 한번 해보고 나서 일반화해서 정리합시다. 들을 때는 논리성이 없는데 어거지로 막 이렇게 채점을 하시진 않을 것 같긴 해. 그냥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얘는. 자, 내가 만약에 얘를 x축에 대한 적분을 할 거면 여기는 뭐 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면적도 빼야 되고 요 면적도 뭐 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답은 당연히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한 큐에 적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도 우리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점 A와 B의 누구 좌표의 차이를 나타낼까? 그치, x좌표의 차이를 나타내겠다. 그죠? 그럼 여기는 첫 번째 y는 ln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는 x는 2의 무슨 승이 될 거고 y는 편의상 얘를 fy라고 더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y승 얘를 gy라고 둔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x좌표가 gy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응되는 x좌표가 fy인 구도가 됩니다. 그쵸? 우리는 얘를 y축 적분하려면 자, 시작하는 적분의 구간은 어디부터가 될 거고 0부터가 될 거고 자, 끝나는 적분의 윗끝은 1까지가 될 건데 그럼 지금 함수값 즉 x좌표가 더 큰 것은 f입니까 g입니까? f가 되니까 그럼 fy에서 무슨 y 빼면서 gy 빼면서 그치 dy 해버리면 끝난다 이런 느낌인 거다. 그죠? 끝. 자, 그래서 자, 얘가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의 자, 정적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2의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이 그죠? 0에서 1까지 되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0, 0 집어넣으면 얼마? 그치, 2 이런 구도로 그냥 손쉽게 계산이 된다라는 느낌이지 않을까. 컷! 그래서 자,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도 특별히 쌤이 개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자, 불안하니까 하고 갈게요. 쓱. 저건 불안한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A고요, B고요, C고요, D고요. 자,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 STU라고 얘기를 하면 자, 지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글로 적으려니까 팔이 너무 아파요. 정적분 기호로 표현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D부터 A까지 FY에서 GY를 빼든 GY에서 FY를 빼든 무슨 값 씌워서
그렇지. 절대값이어서 적분한다는 이런 표현 자체가 두 곡선의 사인,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는 개념인 거고. 자, 그럼 얘랑 비교돼야 되는 것은 인테그랄에 그냥 d에서 a까지 만약에 fy-gy라고 돼 있으면 얘는 그대로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은 아닌 거겠다. 그쵸? 부호 판정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럼 fy에서 gy 빼면. 자, 여기 d에서 c까지 해서 누가 위에 있지? f, g. f가 위에 있어요? g가 위에 있어요? f가 그치. 크고 g가 더 작은 거니까 자, 플러스 u, 마이너스 u, 플러스 u. 그럼 그 다음 건 당연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s. 그치. 이런 구도로 그냥 생각만 해주면 되겠다. 그쵸? 끝! 자, 그러면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에 대한 개념 설명 끝이 났습니다. 후, 다 배웠어요. 오케이, 마플까지. 자, 480쪽에 보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은 경우. 이거 너무 많이 했죠? 만약에 여기에서 t랑 s가 같다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식을 만들 겁니까? 인테그랄 c에서 a까지 fy-gy dy가 얼마다? 0이다. 그치?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수업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개념구도 잘 잡았으면 계산 문제들을 좀 내볼까요? 자, 무리함수를 그릴 건데 y는 3루트의 x-9라는 이 무리함수 위의 점. 자, 18,9에서 근 접선과 곡선 y는 3루트의 x-9로 둘러싸인 그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해보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빨리 역함수 적분으로 가고 싶다. 혹시 난방이에요? 아니. 송풍. 이게 중경쌤이 오시고 나서 송풍을 몇 번씩 드시던데 송풍 틀어놓으니까 좀 쾌적하고 괜찮더라고. 문을 열면 시끄럽고 냉방을 하면 춥고 난방을 하면 이 2분의 1x를 적분하면 x제곱이 아니라 6분의 1x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4분의 1x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나가. 그치, 그 적분이랑 미분 계속 같이 하다 보면 이제 개수가 정신. 자, 시작해봅시다. 자, 예제 2번 9,0에서 출발하는 무리함수고요. 자, 요 무리함수에 지금 18,9에서 접선을 그으면 하필 어디를 딱 지납니까? 그치, 원점을 지나죠. 그렇게 되면서 얘는 y는 2분의 1x가 됩니다. 너 원점 왜 안 지났어? 미분해줘? 너 미분 어떻게 했냐? 2분의 3.
잠깐만. 미분해봐. y 프라임은. 3은 그대로 놔두고. 몇 루트? 2루트. x-9분의. 아, 이걸 안 했구나. 아, 2루트를 안 했구나. 그럼 뭐지? 분의 속미분하면 1. 태경아 봐봐. 우리 루트 아니, x 삼을 미분. 그 밑에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2분의 3 루트 아니 3분의 3 루트 x 마이너스 9분의 2. 이거 무리함수는 미분할 일 많단 말이야. 네. 이거 y 프라임 하면 x 2분의 1 쓰니까 얘가 2루트 x분의 1 이렇게 표현되지. 네. 2루트를 기억해야 돼. 2루트. 분모에 넣어가지고. 아니 알겠어. 2루트를 기억하라니까. 그러니까 기억했으면 되죠. 내 말을 들어 네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 y는 루트에 fx 있으면 이거 합성함수 미분 구도니까 y 프라임 몇 루트? 그렇지. 2루트 fx분의 속미분하면서 f 프라임 x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2루트. 아, 안타깝노.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y는 2분의 1x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넓이 구하기 위해서 물론 무슨 축 적분도 가능하긴 해요. y축 적분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y축 적분의 구도로 간다 치면 여기 있는 식을 x는 하고 나타내야 되고 여기 있는 식도 누구는 하고 나타내야 돼요. x는. 그럼 얘는 x는 2y가 되고 자 여기 있는 무리함수식을 x는 하고 나타내게 되면 자 넘어가면서 제곱될 거니까 9분의 y제곱이 x-9가 되면서 얘는 x로 표현하면 9분의 1y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다. 그쵸? 자, 인테그랄에 그러면 y축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가 되고요? 0부터 9까지가 될 거고 자, 요 무리함수가 훨씬 더 높은 함수가 가지니까 얘에서 지금 2y를 빼면서 9분의 1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9에 dy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얘가 3 내려가면서 27분의 1 곱하기 9 넣을 거니까 자, 3의 6승이 될 거고 그지?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81이고요. 플러스 9고 81이니까 요거는 상쇄될 거라서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3의 6승이고 27분의 1이니까 3의 3승 남으면서 답은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 이렇게 가도 되고 아, 쌤 y축 적분하기 귀찮아요. 안 해도 돼. 여기 몇 각형에서 삼각형에서 그냥 무리함수 이제 적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함수 넓이 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가 18 곱하기 높이 9 곱하기 2분의 1배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지금 9에서부터 18까지 자 3루트의 x-9의 정적분을 해도 당연히 상관은 없다. y축 적분이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편의에 따라서 편한 거 잘 해나가시면 되고 예제 3번으로 가봅시다. 자 예제 3번을 보면 지금 2의 x승이랑 x2의 x승이 나오는데 2의 x승은 분명히 여기 0,1을 지나면서 요래요래 그려지는 지수함수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 x 곱하기 2의 x승이랑 2의 x승 중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누가 더 빨리 증가할까? 뒤에 거. 그치. 뒤에 x 곱하기 2의 x승이 더 빨리 증가할 거니까 접속률과 얘는 최종적으로 더 가팔라질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시작하는 출발 지점에서 x절편이 y는 x랑 2의 x승 곱한 거니까 요렇게 되는 구도까지는 그려줄 수가 있다. 그쵸? 분명히 이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이 함수를 뭐 할 거다? 추월할 거다. 그치? 라는 생각은 있는 거고 그럼 이 추월되는 교점을 구하려면 두 개 연립해도 되지만 그냥 누가 봐도 얼마 집어넣으면 1 넣었을 때 여기가 2인 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x는 2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고 자 요 면적이 지금 b가 되고 요 면적이 a가 되는데 b-a를 찾고 싶대요. 그럼 얘는 정적분의 구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그대로 잡으면 되고 0에서부터 그치 2까지 세타가 어디 있어? A랑 B랑 맞네? 고마워. 오 잘한다. 자 그쵸 고마워. A랑 B가 있고 그럼 0에서 2까지 정적분할 때 B-A를 만들려면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밑에 있는 걸 빼야 되겠다. 그쵸? 자 밑에 있는 함수가 x 2의 x승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함수가 이제 2의 x승이니까 빼면서 적분하면 되고 이거는 그럼 x-1로 묶어냈을 때 무슨 적분입니까? 부분 적분이죠. 이 정도는 그냥 바로 합시다. 적분된 함수라고 생각하면 x-1 곱하기 2의 x승이 0에서 2까지 가고 프라임 옮겨가면서 인테그랄에 0에서 2까지 2의 x승 dx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죠? 자 도표 적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 생겨요.
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이 생길 거니까 플러스 1이 생기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이거 적분하면 얘가 2의 x승을 0에서 2까지 가는 구도가 되니까 마이너스 2제곱, 자,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로 바뀌게 되겠다. 그쵸? 후훗 날아가면서 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구도로. 끝! 자, 잘 하셨고. 50%. 자, 다음 예제로 가봅시다. 다녀오세요. 자, lnx 더하기 lny는 1이라는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과 두 직선 y는 2x랑 y는 2분의 1x로 자,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하래요. 로그가 맞아요. 아니 ln인데 왜 갑자기 로그가 같지? 이렇게 되면 도와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똑딱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여승무원에 딱 1. 너무 오래됐다. 물리 공부하고 싶다. 선생님이 안 한식 나올 수도 없는. 고! No. 이 곡선은 ln은 xy는 1이기 때문에 xy는 2라는 반비례 곡선인 것까지는 눈치가 채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x분의 1의 그래프는 분명히 대칭성 있는 도형이고 여기는 일부러 안 그리는 거죠. 로그 함수니까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쵸, 일사분면 그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y는 2x랑 y는 2분의 1x를 그리는데 모든 도형이 하나의 선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지 않습니까? y는 x에 대해서. 그럼 여기 교점만 찾으면 여기 교점도 찾아진다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가 몇 콤마며? 1,2. 여기가 2,1입니다. 문제는 그럼 이렇게 둘러싸인 요 면적 계산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적분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세로축으로 쪼개거나 무슨 축으로? 가로축으로 적분할 건데 가로축으로 적분한다고 해서 적분의 구도가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니죠. 그럼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x축 적분밖에 없을 것 같아. 그게 더 편하니까. 그리고 y는 x에 대한 대칭인 도형이라서 y축 적분을 해도 x축 적분이랑 결론은 어떨까요? 같습니다. 구간 나눠야겠죠. 0에서부터 어디까지인 거나 1까지인 거나 그 다음에 1에서 다시 2까지인 거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넓이, 면적을 계산할 때 항상 가장 간단한 계산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요 둘의 차이를 적분해도 되고요. 요 둘의 차이를 적분을 해도 되지만 요렇게 적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삼각형 넓이니까. 그렇지. 요렇게 적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원래?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이 기존에 있던 노란 삼각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합동일 수밖에 없겠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을 때 도형의 밑변과 높이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런 느낌이네. 현재 우리가 구하는 요 면적은 그림으로 좀 보여준다 치면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뭔데? 요건데 그치? 요거 서로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면적과 어떻다는 생각? 같다는 생각. 그럼 인테그랄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이 유리함수만 적분하면 되고 2는 꺼낸다 치고 x분의 1에 dx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죠? 된 거야? 그럼 2 곱하기에 ln 절대값 x에 자 1에서 2까지니까 2 집어넣으면 1 빼기 1 넣으면 어차피 0이라서 계산되는 값은 그냥 2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간단하죠? 깔끔하죠? 저거 직선도 삼각형 어디? 저 1,1이랑 1,2 아, 직선 거리 구해가지고 그 이삼각형 넓이 구한다면 어떻게? 요거 넓이 빼려고 했어? 아니 그냥 그거 하고 끝냈어. 아, 문제에서 물어본 넓이가 아니라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를 구했구나. 따라하면 뭐하는 둘이 똑같이 했어?
같이 다니지 마. 아, 같은 건데 가지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491쪽으로 와볼까요? 몇 초조가 아니라 몇 분이죠? 50분 대기 11분 전. 아이씨. 역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은 우리가 수투에서 했습니다. 뭐야 이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짧게만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뭐 크게 어려운 얘기들을 할 건 아니고 적분에서 이제 역함수 표현이 나올 때가 있기는 있어요. 먼저 한번 우리 이런 얘기 해보자. 얘랑 관련이 없는데 역함수와 넓이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그 역함수를 무엇하는 표현이 나올 거냐면 적분하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거든. 근데 우리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는 것보다 구하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원래 함수 쪽으로 넘겨서 면적들을 계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뭐였었냐면 수투에서 할 때도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자, 기하학적으로 요 면적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우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y는 x가 있는 구도에서 y는 x 아니고 자, fx가 이렇게 생겨 있는 구도에서 y는 x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진 함수를 y는 f 인버스 x라고 뒀을 때 fx는 문제에서 제시된 그래프 중에 대부분 무엇 가능할 거냐면 적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f 인버스 x가 구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없는 상태일 때? 없는 상태일 때 면적을 구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나오는 표현은 자, a에서부터 b까지 이 f 인버스 x에 대한 정적분의 수치를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f 인버스 x를 구할 수 없는데 적분할 수가 있을까? 없으니까 돌려서 갔었죠. 이거 돌려서 가기 위해서 y는 x, 그치, 대칭이동시켰죠. 띠리릭 끊고 띠리릭 대칭이동시키면 자, 요렇게 생긴 요 노란색 면적이 내가 구하는 분홍색 면적과 어땠다? 같았다. 아, 나 그림 너무 못 그렸네. 받아들여. 요거랑 분홍색이랑 어떤 면적이시다? 같은 면적이시다. y축 적분할 겁니까? y축 적분하는 게 역함수식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요거 적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면적을 쓰기로 했었고, 아는 면적을 쓰기 위해서 자, 요런 점들의 좌표는 찾았었죠. 얘 x 좌표는 어떻게 됐나요? A. 얘 x 좌표가 아니까 얘 y 좌표가 A가 됐고 여기가 B가 된 거잖아. 아, 적어줘야겠네. 머리 아파. 여기가 F 인버스 A가 되는 거고, 미안, 그럴 수 있지. 여기가 F 인버스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되는 거죠. 그치? 하나씩 적어주면서 해야지. 그럼 여기는 뭐예요? F 인버스 A, 여기가 F 인버스 B. 그치?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 큰 기억 안 되지.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고 그 기역자에서 이렇게 fx의 정적분을 빼기로 했었다. 그쵸? 그걸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B B 곱하기 F 인버스 B. 이게 큰 직사각형이죠. 마이너스 A 곱하기 F 인버스 A가 가로 곱하기 세로해서 작은 직사각형이 됐고, 거기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F 인버스 A부터 F 인버스 B까지 fx, dx 이렇게 빼면서 면적을 구한다는 개념을 익히는 거지, 이 정적분의 식을 외우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적분할 때도 있냐면 대수적으로 적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 함수의 대칭성이 있을 때 그 정적분들을 수투에서는 그림만 그려서 적분을 했었는데, 미적분에서는 이제 치환적분 같은 것들이 가능하니까 우리 평행이동한 거나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대칭성들, 적분들 전부 다 치환적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었다. 이런 마인드였다. 그치?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볼까? 얘도 치환적분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식과 적분 구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적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함수. 그럼 F 인버스 X를 잠깐 T로 치환을 해볼까요? 그럼 얘를 지금 미분한 건 불편하죠. 적분인자 바꾸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아는 함수꼴로 바꿔보면 F의 T가 뭐가 된다는 생각이냐면 X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쓸 수 있는 식이고 쓸 수 없는 식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양변을 미분하면서 적분 변수를 바꾸게 되면 f'(t) 무슨 t가? dt가 dx가 돼버립니다. 자, 그럼 적분 구간도 바꿔볼까요? 자, 지금 여기 a가 x 값이었어요. 여기 a가 들어가면 t 값은 f 뭐부터? 인버스 a부터 그대로 여기 b가 들어가면 f 인버스 b까지. 이거는 어차피 함수 값이니까 대응되는 값 내가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 인버스 x는 뭐로 바꾸고요? t로 바꾸고 dx는 지금 f'(t) dt가 됐죠. 가능? 무슨 적분? 부분적분. 그렇지. 자, 부분적분 해주면 이거 이제 밖으로 프라임 빼주면 그대로 적으면 그치. tft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프라임 옮겨가면 f 인버스 a, f 인버스 b f'(p, ft, dt 이렇게 되겠다. 그쵸? 이게 결국에는 큰 직 마이너스 작은 직이 되겠죠. 그래서 대수적인 결과치로 연결시키더라도 결론은 어떤 구도다? 같은 구도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쓰는 문제가 없어. 거의 없어요. 1등급 아니다. 내신 단위에서는 잘 안 나오고 최근에 EBS에서 한번 변형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알아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역함수 면적으로만 문제가 안 나오고 앞에는 역함수 미분이랑 엮어서 문제를 잘 만들기는 했거든. 근데 그게 진짜 어렵진 않았어. 이게 처음 봐서 막 낯선데 그거 보면 뭔가 치환적분 하고 싶게 생겼어 그냥. 근데 치환적분을 해보면 그냥 수순대로 뭔가 이렇게 쭉쭉쭉쭉 풀리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쌤도 작년까지는 이거 대수적으로 적분하는 걸 수업을 안 했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사고력 확장하기 위해서 보면 좋다라고 정도까지만 얘기했고 비율 알려주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지배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보게 될 거는 이런 구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자. A에서 B까지 지금 fx의 역함수를 이제 f 인버스를 계속 쓰기가 불편하니까 gx라고 잠깐 둬볼게요. 그럼 g'의 fx에 다시 분해 fx에 자 dx 이런 거 적분하는 문제는 나와요. 띠링띠링띠링 띵띵띵 또로로로롱. 이걸 내가 어떻게 적분을 할 거야? 심지어 분모했어. 미쳤어? 부분 적분이야 치환 적분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역함수 미분이랑 엮이는 문제라고 했고 g'의 fx는 그치 얘는 f'x분의 1인식인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분모했으니까 얘의 역수면 어떻게 바뀔까 얘가 a에서 b까지 fx 곱하기 그치 f'x dx 이렇게 바뀌는 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2분의 1 fx의 제곱. 오, 좀 늘었다. 이게 암산이 되네. a에서 b까지가 되니까 2분의 1 묶어내면서 누구 제곱에서 fb 제곱 마이너스 fa 제곱. 그치 이런 구도로 적분 계산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는 내용도 역함수에 대한 적분의 개념에서 드러낼 수가 있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뽑기했잖아. 이거 맞긴 한데. 이것이 좀 빨리 뽑기했으니까. 이교시도 빨리 가. 아, 이교시도 빨리 가? 뽑기 이겨서. 이교시 왜 빨리 갔지? 한 문제 풀 시간 있죠, 우리? 48분. 48분이야? 그럼 찍어가서 풀어오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저거 쓰는 문제가 교재에 많이 소개가 잘 안 돼서 제가 제일 무서워서. 무슨 소리야? 알아야 돼. 와, 덧쌤. 저 그 담임쌤이 좀 이상하셔가지고요. 맞다. 괜찮아. 수강증. 재현인 줄 모를 거야. 수강증을 받아야 돼. 그런 의도였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받아야 돼. 뽑아줄게. 예전에 뭐 기숙사 애들이나, 있어요? 아니, 그냥 만들어주면 돼.
우와. 수강증 그냥 우리 학원에서 수강한다 이것만 올려주면 되는 걸 뭐. 어려운 수업 일이라. 시간도 적어요. 쌤, 그러면 차라리 어. 한 다음 주까지 과목이랑 싹 다 그냥 미리. 근데 뭐 매일매일? 그럼 과목이랑 보통 시작하는 날짜만 적어주고 끝나는 날짜는 잘 안 적어주긴 했는데 뭐 한 달 단위로 꼭 끊어야 되는 건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아니, 네. 그냥 시작하는 날짜만 적어줄게요. 언제부터 수강 시작한다 이렇게 이 해서. 정도 정성이면 이제 쌤이 일단은 즐거우고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거 얘기하는 그치. 그래서 그냥 확인차 하시는 걸 거야. 이게